안녕하세요. 3월 9일 대선이 이제 한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설이 지나면 대선 시기가 굉장히 빨리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월 13, 14일 날 후보 등록하고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2월 달 날짜도 짧은데 굉장히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많이 남은 듯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요 후보들의 이 판세, 지도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은 주제가 이겁니다. 이걸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회나 공정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1.0%, 이재명 후보가 38.3%,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0.8%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21일, 22일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7%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약간 앞서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이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22일, 23일 날 이렇게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가 37.8%, 이재명 후보가 33.6%, 안철수 후보는 10.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2%포인트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흐름이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또 어떤 조사의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향 흐름,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좀 정체 상태로 들어간 이러한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누가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조사를 한 결과이고, 결국 3월 9일 대선이라는 것은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찍어야 그것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지지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와 실제적으로 투표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현재의 지지율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선 때의 투표율까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이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2012년의 경우 보면 20대 이하가 68.5%였습니다. 30대는 70.0%, 40대는 75.6%, 50대가 82.0%, 또 60세 이상은 80.9%. 이 투표율입니다. 2012년도. 50대 투표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82.0%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7년 대선 때는 어떻게 바뀌었나? 20대 이하 투표율이 76.2%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거의 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20대 투표율이. 20대 이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0대는 74.2%, 40대는 74.9%, 50대가 78.6%, 60대가 84.1%, 70대가 81.8%, 80대 이상은 56.2%. 2017년 대선에서는 20대 투표율이 2012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게 60대였습니다. 84.1%. 30대, 40대, 50대 투표율이 다 74% 전후였던 반면 60대는 84.1%, 70대는 8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의 지지율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 정도 현재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투표율을 감안하면 5%포인트, 최소 5%포인트 현재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세대별 지지 성향을 봤을 때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들이 앞서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투표율이 제일 높단 말이죠. 6070 여기가 앞서가면서 투표율도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40대, 50대 이쪽인데 여기는 6070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습니다. 최소 5%포인트 정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들어 또 20대의 투표율은 20대의 지지율은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로서는 단순 수치로 윤석열 후보와 똑같은 수치로 지지율이 나와도 조금 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투표율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 세대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약간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뒤지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47일 정도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보면은 외교안보 공약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이 지지층을 다지면서 조금씩 이제 중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모 판결 관련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또 설을 전후한 시기에 등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화해 이후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간결화됐고 전체적인 선거운동의 어떤 흐름이 좀 조직화, 체계화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뭐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 후보와 관련된 실수, 말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이른바 위기 요인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제일 아마 어려운 부분이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흐름, 이 정권 교체 프레임이 좀처럼 무뎌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일 겁니다. 이것을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정치개혁, 정치 쇄신, 인적 쇄신의 카드를 꺼내 들었죠. 7인회도 후퇴하고 송영길 대표도 총선 불출마하고 재보궐선거에서 기책사유 있는 뭐 종로, 청주 상당 등 세 군데 후보 안 내고 또 국회의원들 4선 이상 뭐 같은 지역 내 연임 금지하고 이런 이제 정치 쇄신 이런 걸로 좀 이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건 조금 또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금 급속도로 가장 급선무는 집토끼를 좀 어떻게 하면 결집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차별화라든지 중도로의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바탕,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메시지 또 뭐 공약 이것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메시지에서도 좀 강약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3강에 드는 것이 목표일 텐데 현재 흐름 봐서는 2강 1중 1중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17%까지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10%대 초반 어떤 건 한 자릿수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하락을 좀 방지해야
하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이제 획기적인 공약이라든지 또 이 비중 있는 인물들의 영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D-47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현재 대선의 판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